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임포스터를 한 번 더 읽을까 합니다. 네, 중간에 또 읽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낭독을 해볼까 합니다. 일찍 철든 아이에게 필요한 한마디라는 챕터입니다. 네. 일찍 철든 아이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 일찍 철든 아이들은 참 뭔가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 욕망을 표출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보일 때가 많은데 좀 뭔가 읽다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가볼게요. 정해진 역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아는 억눌리기 마련이다. 가령 멋진 뉴요커는 지하철 타는 법을 다 꿰고 있어야 하고, 천재 같은 학생은 처음부터 모르는 게 없었던 것처럼 굴어야 하며, 장녀는 어리광을 피우던 어린 시절에서 재빨리 빠져나와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놀이에 익숙해지려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내면의 욕구를 억누를 수밖에 없다. 최근에 나는 아이들과 함께 제임스 반스 마셸의 소설 워커바웃 사막 도보 여행을 읽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누나 메리와 남동생 피터는 어쩐지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구석이 많았다. 메리와 피터는 비행기 여행 도중 호주 사막 한복판에 추락하게 된다. 둘은 사막을 걷다가 통과 의뢰를 위해 홀로 사막을 여행 중이던 호주 원주민 소년을 만난다. 그런데 소설의 한 대목이 나를 깊은 상념에 빠져들게 했다. 메리가 스스로 장녀답게, 누나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감정을 꾹 누르는 장면이었다. 웃고 떠들며 놀고 싶은데도 그러지 못하는 메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사막에서 만난 원주민 소년과 남매는 함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소년과 동생 피터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걷는 내내 서로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든다. 하지만 누나 메리는 그들을 지켜보기만 할 뿐 함께 어울려 놀거나 웃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메리도 분명 동생들과 놀고 싶었을 텐데 1년 전 말괄량이처럼 뛰어놀던 메리는 지금의 메리와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네, 부모님한테 누나처럼 굴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네. 하지만 부쩍 어른스러워진 지금의 메리는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느낀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은 본능을 억눌러야만 하는 것이다. 소년과 피터의 놀이가 끝날 때까지 멀찍이서 초연한 자세로 기다리던 메리는 결국 피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 피터. 이 대목에서 내 딸아이가 떠올라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 너는 엄마한테는 큰딸이고 기욱한테는 누나지만 그런 거에 상관없이 네가 웃고 싶을 때는 웃고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돼. 네 감정을 숨기거나 참을 필요는 없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어른에게도 힘든 일임을 알기에 난 아이에게 그런 괴로움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다. 또 세린에게는 딸이나 누나처럼 태어나면서 저절로 주어지는 역할보다 자기가 맡고 싶은 역할이 더 많을 것이므로 아이를 특정 역할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나의 역할 가면을 쓰게 되면 행동에 제약이 생겨나고 장차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줄어들 수 있다. 네. 아이들이 고정된 역할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또 챕터입니다. 아이들이 고정된 역할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은 어른이 아이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무가치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거나 꿈을 이루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미셸 오바마의 말처럼 드디어 해냈구나.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다 된 거야 라는 말은 앞으로는 더 공부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 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어서 위험하다. 역할 가면을 하나만 써야 한다고 믿게 되면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다시 역할 가면을 하나만 써야 한다고 믿게 되면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네. 익숙한 역할 가면에서 벗어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나 또한 집안에서는 장녀로, 사회에서는 모범적 소수자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가면을 쓰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다. 특히 큰딸이라는 역할에는 빨리 익숙해졌다. 아기였던 동생을 돌보는 것이 좋았고 빨리 자라 엄마가 되고 싶은 소망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나를 보며 사람들은 리사는 태어나자마자 어른이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곤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역할에 점점 더 익숙해진 탓일까? 나중에는 나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어른스러운 아이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원래 마지로 태어난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고 부모님께 어리광을 피우던 아이였지만 자라면서 철없던 어린 시절의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래서 철들지 말라고 하는 건가 봐요. 네. 철들면 내 욕구들이 자꾸 자기 검열에 덜컹덜컹 걸리니까 잘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표현하고 살아야 좀 즐거운데요. 그죠? 이어갈게요.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 이웃들과 스키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낮에는 신나게 스키를 타고 저녁이 되어 엄마들이 맛있는 저녁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보드게임을 하며 놀았다. 배불리 저녁을 먹고 나자 한 엄마가 아이들을 보고 물었다. 여기서 가장 큰 언니가 누구지? 그릇도 치우고 설거지도 해야 하니 빨리 와서 좀 도와주렴. 여자아이들 가운데 내가 가장 맞이라는 걸 눈치챈 나는 바쁘게 뛰어다니며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다. 보드게임 하는 아이들을 보며 같이 끼어놀고 싶었지만 차마 내색할 수가 없었다. 큰 언니이자 맏딸이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엄마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나를 보며 어른들은 순종적이고 착한 딸이라고 칭찬했다. 맏딸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완벽하게 가면을 썼던 탓에 맏딸이 아닌 다른 역할은 잘 해내지 못했다. 모든 걸 혼자 도맡아 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다른 누군가와 협업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 내 의견을 주장하는 법도 잘 몰라서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다. 팀원들이 이렇게 해볼까? 라고 의견을 물어오면 무조건 다 좋다고 했다. 전형적인 착한 딸의 모습이었다. 다른 학생들이 시키는 것에 불평 없이 수긍만 하다 보니 늘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일을 떠안는 사람이 되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에는 다 내 몫이 되었다. 남들에게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편했던 나는 이것이 내 역할에 맞는 행동이라고, 나는 원래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내 역할을 한계 지어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내 역할을 한계 지어 버리기 때문이다. 어떤 역할을 맡느냐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어떻게 그것 상황에 맞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다. 내가 메타인지를 느끼기도 전에 행동부터 해버리면 모니터링을 할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네요. 메타인지를 우리가 느껴야 될 때, 메타인지를 느끼기도 전에 원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행동부터 해버리면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 네. 메타인지를 좀 느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너무 와닿네요. 나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우선시되고 중시되어야 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자기 판단의 과정 없이 행동하게 되면 가면을 쓸 확률이 높아진다. 네. 나 자신을 모니터링할 기회, 메타인지를 느끼는 시간, 그리고 나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는 과정, 그 몇 초의 시간 또는 몇 분의 시간을 갖는 것. 네. 습관적으로 그 시간을 못 갖고 바로 행동으로 해버리니까 하던 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계획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요 부분이 저한테 울림이 커서 낭독했습니다. 네. 오늘도 내 안의 무의식적 느낌과 대화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굿나잇. 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임포스터를 한 번 더 읽을까 합니다. 네, 중간에 또 읽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낭독을 해볼까 합니다. 일찍 철든 아이에게 필요한 한마디라는 챕터입니다. 네. 일찍 철든 아이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 일찍 철든 아이들은 참 뭔가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 욕망을 표출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보일 때가 많은데, 좀 뭔가 읽다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네. 가볼게요. 정해진 역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아는 억눌리기 마련이다. 가령 멋진 뉴요커는 지하철 타는 법을 다 꿰고 있어야 하고, 천재 같은 학생은 처음부터 모르는 게 없었던 것처럼 굴어야 하며, 장녀는 어리광을 피우던 어린 시절에서 재빨리 빠져나와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놀이에 익숙해지려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내면의 욕구를 억누를 수밖에 없다. 최근에 나는 아이들과 함께 제임스 반스 마셸의 소설 워커바웃 사막 도보 여행을 읽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누나 메리와 남동생 피터는 어쩐지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구석이 많았다. 메리와 피터는 비행기 여행 도중 호주 사막 한복판에 추락하게 된다. 둘은 사막을 걷다가 통과 의뢰를 위해 홀로 사막을 여행 중이던 호주 원주민 소년을 만난다. 그런데 소설의 한 대목이 나를 깊은 상념에 빠져들게 했다. 메리가 스스로 장녀답게, 누나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감정을 꾹 누르는 장면이었다. 웃고 떠들며 놀고 싶은데도 그러지 못하는 메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사막에서 만난 원주민 소년과 남매는 함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소년과 동생 피터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걷는 내내 서로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든다. 하지만 누나 메리는 그들을 지켜보기만 할 뿐 함께 어울려 놀거나 웃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메리도 분명 동생들과 놀고 싶었을 텐데 1년 전 말괄량이처럼 뛰어놀던 메리는 지금의 메리와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네, 부모님한테 누나처럼 굴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네. 하지만 부쩍 어른스러워진 지금의 메리는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느낀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은 본능을 억눌러야만 하는 것이다. 소년과 피터의 놀이가 끝날 때까지 멀찍이서 초연한 자세로 기다리던 메리는 결국 피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 피터. 이 대목에서 내 딸아이가 떠올라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 너는 엄마한테는 큰딸이고 기욱한테는 누나지만 그런 거에 상관없이 네가 웃고 싶을 때는 웃고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돼. 네 감정을 숨기거나 참을 필요는 없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어른에게도 힘든 일임을 알기에 난 아이에게 그런 괴로움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다. 또 세린에게는 딸이나 누나처럼 태어나면서 저절로 주어지는 역할보다 자기가 맡고 싶은 역할이 더 많을 것이므로 아이를 특정 역할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나의 역할 가면을 쓰게 되면 행동에 제약이 생겨나고 장차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줄어들 수 있다. 네. 아이들이 고정된 역할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또 소챕터입니다. 아이들이 고정된 역할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은 어른이 아이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무가치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거나 꿈을 이루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미셸 오바마의 말처럼 드디어 해냈구나.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다 된 거야 라는 말은 앞으로는 더 공부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 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어서 위험하다. 역할 가면을 하나만 써야 한다고 믿게 되면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다시 역할 가면을 하나만 써야 한다고 믿게 되면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네. 익숙한 역할 가면에서 벗어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나 또한 집안에서는 장녀로, 사회에서는 모범적 소수자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가면을 쓰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다. 특히 큰딸이라는 역할에는 빨리 익숙해졌다. 아기였던 동생을 돌보는 것이 좋았고 빨리 자라 엄마가 되고 싶은 소망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나를 보며 사람들은 리사는 태어나자마자 어른이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곤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역할에 점점 더 익숙해진 탓일까? 나중에는 나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어른스러운 아이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원래 마지로 태어난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고 부모님께 어리광을 피우던 아이였지만 자라면서 철없던 어린 시절의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래서 철들지 말라고 하는 건가 봐요. 네. 철들면 내 욕구들이 자꾸 자기 검열에 덜컹덜컹 걸리니까 네. 잘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표현하고 살아야 좀 즐거운데요. 그쵸? 이어갈게요.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 이웃들과 스키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낮에는 신나게 스키를 타고 저녁이 되어 엄마들이 맛있는 저녁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보드게임을 하며 놀았다. 배불리 저녁을 먹고 나자 한 엄마가 아이들을 보고 물었다. 여기서 가장 큰 언니가 누구지? 그릇도 치우고 설거지도 해야 하니 빨리 와서 좀 도와주렴.
여자아이들 가운데 내가 가장 맞이라는 걸 눈치챈 나는 바쁘게 뛰어다니며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다. 보드게임 하는 아이들을 보며 같이 끼어놀고 싶었지만 차마 내색할 수가 없었다. 큰 언니이자 맏딸이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엄마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나를 보며 어른들은 순종적이고 착한 딸이라고 칭찬했다. 맏딸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완벽하게 가면을 썼던 탓에 맏딸이 아닌 다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다. 모든 걸 혼자 도맡아 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다른 누군가와 협업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 내 의견을 주장하는 법도 잘 몰라서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다. 팀원들이 이렇게 해볼까? 라고 의견을 물어오면 무조건 다 좋다고 했다. 전형적인 착한 딸의 모습이었다. 다른 학생들이 시키는 것에 불평 없이 수긍만 하다 보니 늘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일을 떠안는 사람이 되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에는 다 내 몫이 되었다. 남들에게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편했던 나는 이것이 내 역할에 맞는 행동이라고, 나는 원래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내 역할을 한계 지어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내 역할을 한계 지어 버리기 때문이다. 어떤 역할을 맡느냐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어떻게 그것 상황에 맞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다. 내가 메타인지를 느끼기도 전에 행동부터 해버리면 모니터링을 할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네요. 메타인지를 우리가 느껴야 될 때, 메타인지를 느끼기도 전에 원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행동부터 해버리면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 네. 메타인지를 좀 느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너무 와닿네요. 나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우선시되고 중시되어야 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자기 판단의 과정 없이 행동하게 되면 가면을 쓸 확률이 높아진다. 네. 나 자신을 모니터링할 기회, 메타인지를 느끼는 시간, 그리고 나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는 과정, 그 몇 초의 시간 또는 몇 분의 시간을 갖는 것. 네. 습관적으로 그 시간을 못 갖고 바로 행동으로 해버리니까 하던 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계획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요 부분이 저한테 울림이 커서 낭독했습니다. 네. 오늘도 내 안의 무의식적 느낌과 대화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굿나잇.